오늘 아침에 모든 것이 끝났다. 거리에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현지 시간 30일 밤 11시 59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 탈레반은 축포를 터뜨리며 아프간 국민과 승리를 함께한다고 말했지만 도시 전역은 공포와 절망으로 뒤덮였습니다. 31일 완전한 탈레반 치하에 놓인 아프간에서 평소와 다른 하루를 시작한 아프간 시민들의 이야기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아리파 아마디는 이날 아침 청바지와 탈레반의 눈엣가시가 될 만한 옷들을 전부 불태웠습니다. 그는 오빠가 나가서 부르카, 얼굴까지 검은 천으로 가리는 복장을 사다 줬다며 난 울면서 청바지를 태웠고 동시에 희망도 같이 불태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디는 지난 20년 동안 서방의 지원을 받는 정부 아래서 교육과 고용 등 일상에서 자유를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는 각고의 노력 끝에 파라에 있는 세관 사무소에 취직하는 데 성공했으나 3주 만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여성 상당수가 탈레반이 사무실을 떠나라는 요청에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긴 수염을 한 남성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디는 더는 그 무엇도 날 행복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삶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카불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는 4살의 카리미는 탈레반의 치하의 첫날 아침을 은행 입구에서 시작했습니다. 은행이 문을 열기도 전인 아침 6시 정도에 갔지만 이미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12시까지 기다렸지만 은행에서 돈이 떨어졌다며 인출기를 닫아버렸습니다. 탈레반은 지난 28일 은행 영업 재개를 명령했지만 1인당 출금을 일주일에 $2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이 있었고 탈레반은 막대기로 사람을 때렸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 결국 빈손으로 집에 왔다 라고 말했습니다. 화려했던 수도의 풍경은 탈레반 치하의 금욕적인 분위기에 맞춰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카리미는 카불은 이전까지만 해도 아프간에서 가장 자유분방한 도시였다 라며 화려한 헤어스타일부터 쟁글팝, 터키 드라마까지 품었던 곳이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려고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자르 이 샤리프에 사는 자바르 라마니는 탈레반 위협을 피하고자 수염을 기르고 아프간 전통 의상을 입기로 했습니다. 그는 탈레반 치하에서는 삶과 죽음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 라며 수염과 의상이 다른 나라에서는 매우 간단한 것일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투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떠나고 탈레반의 공식 통치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이렇게 아프간 국민들이 최악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특히 일본이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난 수년 동안 일본을 위해 일했던 아프간인들을 모두 버리고 일본 외교관만 도망쳐 나오듯 아프간을 빠져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본 매체 올 니폰 뉴스 네트워크는 아프간에 남은 일본 대사관 경비원과의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주 아프간 일본 대사관 경비원은 밖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 집에 숨어 있다. 만약 일본인과 일했다는 사실을 탈레반이 알게 된다면 난 죽음 목숨이다. 조력자 목숨도 위험한 상황이기에 일본으로 피난을 부탁했다. 일본이 안되면 제3국이라도 좋다고 했지만 일본인 담당자는 내 책임이 아니다 라고 답변했다 전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발언인데요. 이어서 그는 수백 명의 조력자를 대피시키는 데 성공한 한국과는 달리 한국처럼 기적의 작전을 성공시키지 못한 캐나다와 영국 등의 국가들도 최소한 대사관의 현지 직원과 경비원은 같이 국외로 피난시켜 주었다면서 자신은 2003년부터 무려 18년 동안 일본 대사관에서 근무했음에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일본을 원망했습니다. 탈레반이 이렇게 미군이 떠난 뒤 해외 국가에 조력한 이들을 색출해 위협을 가하는 가운데 미군 완전 철수 즉시 군사행동도 시작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반탈레반 저항 세력의 마지막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고 현지 언론이 31일 보도했습니다. 톨로뉴스는 전날 밤 트위터를 통해 탈레반이 오늘 저녁 판지시르의 전초기지를 공격했지만 저항군이 물리쳤다 라고 밝혔습니다. 톨로뉴스는 저항군 사령관인 아흐마드 마수드의 측근을 인용해 산발적인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간 하하마 통신도 이날 현지 관계자를 인용해 탈레반이 합의를 깨고 여러 방면에서 공격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탈레반군의 규모는 고작 9,000명인데 비해 탈레반은 최소 8만 명의 아프간 정부군이 버리고 간 최첨단 미국산 무기 99조 원 규모를 손에 쥐게 되면서 사실상 반탈레반군의 패배가 확정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탈레반이 아프간 내에서 예외적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는 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인은 아프간에서 무엇을 하든 처벌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프간 국민들보다 중국인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탈레반이 밀월 관계를 형성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오직 중국이 탈레반에 매장되어 있는 휘토류나 다른 천연 자원을 노리고 1대1로 사업을 아프간에서 펼치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숨겨진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최고의 전문가로 불리는 중국 정법대의 문희련 교수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아프간에 갖는 관심은 대단합니다. 당장 어제 저녁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외교부장이 아프간의 영향력이 크다고 여겨지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터키 4개국과 전화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파키스탄하고는 공동으로 대테러 훈련을 실시했고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일반 국제 뉴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보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카불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중국 기자들이 직접 거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방송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국 방송사들이 현지인 리포트를 채용해서 카불 상황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으로 지금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구르족이 종교적으로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잖아요. 탈레반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단히 위협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정학적 요충지라는 점인데요. 아프간은 북쪽에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 이란, 인도로 이어지는 길의 딱 중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 중앙아시아와 중동으로 뻗어가려면 반드시 아프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이 아프간을 통제하면서 사실 1대1로의 여러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딱 끊기는 거죠. 그래서 아프간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이 사활을 걸고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1대1로 사업의 핵심 길목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이었던 것이고,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놀랍게도 탈레반이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을 이용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게 위구르족은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가 중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유엔 화상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반인류 범죄와 위구르족과 신장의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을 중단할 때까지 우리는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위구르에서 면허를 쓴 일본 최대 기업 유니클로 제품을 보이콧하겠다라며 최근 일본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고,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와 협력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사법당국은 일본의 유니클로가 중국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력한 수사를 벌였고, 영국은 중국 위구르와 관련된 물품을 아예 수입 금지시키고 위반 시 벌금이라는 강력한 대책을 발표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현재 위구르는 중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렸는데요. 놀랍게도 위구르족은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입니다.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고 탈레반이 통치권을 얻게 되자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독립 기회를 기다려온 위구르족도 본격적인 독립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탈레반이 같은 순위파인 위구르족을 돕기라도 한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버리는 상황이죠. 위구르족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중국에 거주하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연쇄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소수민족의 인권을 탄압하며 시진핑은 곧 하늘이다 라는 왜곡된 역사를 강제로 교육해온 중국은 여러 개의 나라로 산산조각 분해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실 그동안 아프간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20년간 2240조 원의 비용을 투입했고 미군 2400여 명의 목숨을 잃고 2만여 명의 부상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떠안았는데 중국은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과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하는 순간 위구르족이 강력한 독립운동을 펼쳐 아프간과 합치려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위구르족들은 자신들과 같은 순위파인 탈레반이 아닌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위구르인은 투르크계 위구르인은 한국인과 가장 가까운 민족이고 알타이 문화를 공유한다. 우랄 알타이 중에서도 알타이 민족으로 언어와 문화 면에서 한국인의 가장 근접한 종족이 위구르인이다.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에도 영향을 크게 주고받았다 라고 전했습니다. 전세계 아프간 난민들이 아프간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신 세계에서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준 한국으로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아프간 국민들의 신뢰를 독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한 탈레반. 현재 주요 외신들은 아프간 국민들이 모두 아프간을 떠나버리는 바람에 탈레반의 아프간 통치가 금세 실패로 돌아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 중국을 버리고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과 외교나 경제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에 맞춰 탈레반이 자신들과 같은 순위파인 위구르족을 중국에 넘기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하고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위구르족을 지지해야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4천만 아프간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믿음을 얻은 한국이 최근 기적 같은 작전으로 수많은 아프간 국민들의 목숨까지 살리면서 이제는 탈레반뿐만 아니라 1대1로의 핵심 길목인 아프간이 꼭 필요한 중국을 상대로도 한순간에 외교적 갑의 위치를 선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